조건과 기한입니다. 137페이지요. 137페이지. 조건과 기한이에요. 137페이지 가면은 서설에 법률 행위의 부관 나옵니까? 네. 부관이 이제 부과하는 약관입니다. 부관은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과하는 약관이에요. 법률 행위는요,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할 때 붙이는 약관을 뭡니까? 부관이라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뭐랍니까? 부관이랍니다. 부관. 그래서 이 부관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과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어디냐? 세 번째 줄 보면 나옵니다. 법률에게 부과되는 약관의 의미로 법률의 부관이라고 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내려가서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죠. 네. 부담은 빼고 조건과 기한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넘기시고 넘기시면 이제 조건은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할 거지만, 요건 사실이 뭡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걸 뭐라고요? 조건이라 하고, 기한은 뭡니까?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걸 뭡니까? 기한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과 기한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1번에 보이죠? 1번. 줄 보세요. 조건은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의 장래의 현관펜,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의 부관을 만다 조건이랍니다. 조건이랍니다. 그럼 요 반대가 이제 확실한 사실일 때는 뭡니까? 기한이죠. 기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 3번 있죠? 요 3번만 체크 좀 하시고요. 3번에서는 이 조건이 되려면 외부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표시설 나옵니다. 그게 표시설이에요. 외부에 표시가 돼야지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종료 해가지고,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나오는데, 이거 보기 전에 우리 판서 노트 32페이지. 32페이지. 조건과 기한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볼게요.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이었습니까?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고, 기한은 뭡니까?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 이겁니다. 조건은 뭡니까?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고, 기한은 뭡니까?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성취를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란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소멸하는 걸 뭡니까?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기한은 성취가 아니고 도래합니다. 기한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시기부 기한이라 하고, 소멸하는 거는 뭡니까? 종기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산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내일 비가 온다면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조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이죠. 이거 조건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갑보고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그랜저 사줄게. 그랜저. 아시겠죠? 사줄게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면 이게 아닙니까? 조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실이라고? 전국 평균으로 한 20% 됩니다. 20%. 그러면 80% 떨어져요. 20%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뭡니까? 한 70% 됩니다. 70% 돼요? 아시죠? 네. 포기만 하고 끝까지 가면 70%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면 나오면 갑이 사망하면 갑이 갖고 있는 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사망하면은 무슨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 중요 확실하니까 확실한 사실이니까 뭡니까? 기한이다, 기한. 그 다음에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확실하죠? 기한입니다, 기한.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한다. 날짜 딱 지킨 적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뭐니까 요것도 기한이에요, 기한.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 기간 12월 31일까지예요. 요 12월 30일 지나면은 여기 끝나죠? 요 기한입니다. 기한이요. 그래서 뭡니까? 조건과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정지 조건이고 소멸하는 게 해지 조건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부 기한이고 소멸하는 게 종기부입니다. 종기부 기한이다.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판소노트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 판소노트에 32페이지죠? 네, 거기까지 두 번째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48조 149조가 나옵니다. 148조, 149조, 148조는 어디입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뭡니까? 무슨 금지하고 있습니까? 침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무슨 금지하고 있습니까? 침해 금지. 149조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미정하더라도 그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소,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어요. 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니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을에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거 이제 합격할 때까지는 뭐 하면 됩니까?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만 이걸 권리와 의무를 같이 넘기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합격하면 주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우리 파스워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섯 번째 단독행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마찬가지 기한 못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행위. 신분행위가 뭡니까? 가족법상 행위죠. 맞나요? 가족법상 행위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엄수표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얘는 시기를 붙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엄수표에는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엄수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단독 행위는 못 붙이지만 예를 들면 채무 면제나 뭡니까? 유증에는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죽으면 이걸 어떻게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뭐 하면은 또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호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여기는 절대 소호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한은 절대 소호표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건은요, 소호표가 없지만
약정 소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약정 소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약정 소급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조건과 기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건과 기한의 내용.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기본서에 조건의 종류 나오시죠? 네.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1번 정지 조건이란 장래에 무슨 사실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바로 밑에 줄 것입니다. 2번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네. 그러면 정지 조건은 우리가 어떤 겁니까? 판서노트에 31페이지 잠깐 보시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험이 10월 31일이죠. 네. 예, 안 줍니다. 합격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사줍니다. 네.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고, 자, 해지 조건은요, 이미 줬다가 불합격하면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효력이 뭡니까? 무슨 조건이 한다? 해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해지 조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양갈로 2번 해지 조건 나옵니까? 자, 해지 조건 첫 번째 줄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장래에 불안시키는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생활비 주겠다 했으니까 합격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합격하기 전까지는 줘? 안 줘? 준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또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3번에 보면 건축 허가가 필요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신청이 불허가 됐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끝에 줄 것이고 불허 떨어졌죠? 무효가 되는 것은 뭐라고? 해제 조건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가장 조건 가겠습니다. 가장 조건은 뭡니까? 외관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닌 걸 가장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뭡니까?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주는 경우 있죠. 이게 무슨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어야 돼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실에서 위반한 것일 때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이고 조건은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되어 있죠. 그 뒤에 거 빼쁘고 법률 전체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조건 나옵니까? 이미 성취한 조건을 뭐랍니까? 기성조건이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인데 이미 합격해 있어. 바로 자동차 사주면 됩니까? 아닙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한 조건을 뭐란다? 기성조건입니다. 자, 불능조건은 뭡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게 뭐야? 불능조건이죠. 됐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냐면 불정무 기해물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되고 기성 조건에서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자, 여기서 불능 조건에 해가 서쪽에 뜬다면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여러분한테 1억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해가 서쪽에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죠. 1억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을 준다고 붙이면 그거는 뭐다?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효단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무효입니다. 불정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이면 무효죠. 자, 어떤 거냐? 기성 조건인데 이미 합격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불합격돼 있어요. 해지 조건은 뭡니까? 이미 불합격돼 있을 때는 생활비 100만 원 주기, 월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미 불합격했으면 그때부터 주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럼 뭡니까? 기성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근데 이미 합격했다,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기로 했어요. 합격돼 있죠, 바로?
그럼 이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게 기승조건이야. 그러면 바로 이미 말할 때 성취가 돼 있죠? 성취가 돼 있죠? 그럼 바로 주면 돼. 그럼 기승조건이면서 무슨 조건이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없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미 성취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효력이 없죠? 기해무가 됩니다. 그래서 기승조건이면서 해지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기해무.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기해무.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카드 끄준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기회 있어 없어?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기해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어디에 줄 거냐면은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139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기승조건 했었잖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 넣으시고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일 때는 무슨 조건이라 했어요?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라 하고 해지조건이면 기해무입니다. 됐어요? 그게 151조의 2항입니다. 별표해 넣으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능조건은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양갈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조건이다? 불능조건이면서 해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라 하고 불능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뭐란다? 무효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불정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타이틀에 양가로 3번에 기승조건 있잖아. 옆에다가 기해무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놔요. 기승조건이면서 해지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밑에 불능조건이면서 무조건이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나옵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나옵니까? 그러면 단독행위 나와 있죠? 단독행위.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다. 첫 번째 줄. 그 중간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이런 것들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다만 나와 있습니까? 채무, 면제, 유언, 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 찾습니까? 자, 그렇게 예외까지 봤어요. 넘깁니다. 넘기시고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판례보기는 다음에 합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표도 없다.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밑에 무효다. 전부 무효. 찾았어요? 4번 위반의 효과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된다.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에서 148조 149조 봅니다. 법조문 볼게요. 148조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후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동차 사주기로 했는데 합격할 때까지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침해 금지입니다. 149조 갑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처분, 상속, 담보, 보존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갔어요. 조건부 권리에 성질되어 있죠. 맞나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기대권 내지 희망권에 해당한다. 줄 끊으시고 살짝 시험에 안 나와요. 옆에 페이지 가서 양갈로 2번 조건부 권리에 무슨 금지 나옵니까? 침해, 금지, 금방 법 좀 읽어봤죠? 148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끄시고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148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갑니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 자, 1번에 별표 2개 넣으시고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조건부 권리의 의무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조건 성취 후의 효력입니다. 147조 돼 있죠. 자, 정지 조건이 뭡니까? 정지 조건은 효력이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인데 보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지 조건인데 보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항 당사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약정 소급할 수는 있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양갈로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줄거시면 돼요. 정지조건 범위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고 불성취로 확정되면은 불정무 되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원칙 가니까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까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했잖아. 맞아요? 발생하면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고. 소멸하면 해지 조건이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기 때문에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147조 아까 3항에 약정 소급할 수는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외 줄 쫙 끊으시고 147조 3항 내용입니다. 넘기시고. 자,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요.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3월달에 하도록 할게요. 3월달.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조건 성취와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조건 성취를 의제되는 시점인데, 자, 이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동차 사주기로 했죠? 네. 맞나요? 네. 이게 정지 조건이야. 자, 그러면은 갑이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험 치러 가는 날 모의고사 쳐도 평균 몇 점 나옵니까? 80점 나와요. 그럼 시험 치면 무조건 뭐합니까? 합격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했는데 이 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합격하면 장수 사기로 했는데 합격할 것 같거든. 전날에 가 타이어 다 빵꾸 내보고 목각이 딱 막아버렸어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얘는 가서 조건 성취된 걸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50조 1항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봅니다. 1번 줄구를 씁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자 줄구셔야 돼. 신의 성취에 대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는 방해해가지고 조건 성취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대원 조건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그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화살표 딱 보내셔야 돼. 조건 성취 의제된 시점은 언제냐? 신의 성취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려 주장된 시점이다. 이게 이제 20회 때 기출입니다. 기출 지문이야.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신의 성취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는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10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성취 의제입니다. 자, 이제 불성취 의제는 이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사주기로 했는데 얘가 뭐로? 컨닝으로 합격했어. 컨닝. 링 맞죠? 컨닝. 네. 컨닝 맞죠? 링컨 아닙니까? 거꾸로 하면. 컨닝 맞죠? 자, 하여튼. 컨닝. 니언. 미음. 링?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링 아니에요? 컨닝 할 때 링자 이거 아니에요? 아, 닝. 야, 니은에. 아, 그래. 맞죠. 아, 네. 내가 저거 한글이 안 되네. 컨닝이네. 이거 맞네. 맞죠? 네, 맞네. 아, 맞죠? 아, 맞네. 아이고, 한글인지 다 됐네요, 저도. 컨닝이라 맞네. 아유, 적지 말 걸. 괜히 이제 가지고. 자, 봅시다. 컨닝에 합격했단 말이야. 컨닝으로 합격했어요. 자, 그러면 뭐에 반해서 합격했습니까?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잖아. 맞죠? 예, 자꾸 이게 포인트 주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컨닝으로 합격했는데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뭐랍니까? 야, 니는 컨닝으로 합격이기 때문에 니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150조 2항입니다. 이거는 법조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갑시다. 두 번 나왔어요, 그게. 자, 조건 성취에서 이익을 받을 당사가 자 줄구셔야 됩니다.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말할 때 성취시켰을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다시 150조 보겠습니다. 150조 1항은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이 사람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고,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시켰을 때는 이 사람은 조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150조 1항과 2항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법조문 내용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두 번 나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옆에 봐서 이제 기한으로 갑니다. 기한. 기한은 무슨 사실입니까? 어디에 현관편이 돼?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그래서 기한의 종류가 있는데 밑에 가면 152조 있습니까? 시기의 현관편이죠.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는 시기부는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2항은 뭐예요? 종기부는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소멸한다. 2항 종기가 있는 법률은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임대차가 효력이 발생하잖아. 시기부. 12월 31일까지다. 종기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시기부와 뭐가 있습니까? 종기부가 있습니다. 시기부, 종기부. 됐나요? 다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확정기한과 뭐가 있습니까?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날짜가 딱 1월 1일, 12월 31일 날짜가 딱 정해지면 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 이런 거는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불확정기한이란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번에 이제 20회 기출 적어주시고, 맨 밑에 143페이지 맨 밑에 있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을 정할 때는 사실이 발생할 때 또는 불가능하게 될 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자, 요거 이제 판례 그대로 나왔어요. 자, 무슨 사실에 이행기한을 정했을 때는 불확실한 사실에 이행기를 정했을 때는 발생할 때뿐만 아니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이행기한을 도래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 요건 남겨놓으세요. 시험은 나왔단 말이에요. 20배 기출. 20배 기출 해놓으시고 요거는 넘어갑니다. 지금 일단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확정기한은 날짜가 딱 정해진 게 뭐라고요? 확정기한. 날짜가 없이 갑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 언제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무슨 기한이 한다?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넘기시고. 자, 넘기면 요거 또 나옵니다. 우리가 단독행위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없고. 신분행위 못 붙이죠. 근데 엄수표는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시기는 붙일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1번 가주부생이 붙이지 못한다. 소표가 있는 법률행위 취소, 동처리가 상처받고 취소 이런 것들이죠.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독행위는 못 붙인단 말이에요. 엄수표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는 시기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찾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154조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154조는요 148조 149조의 내용이 뭐 된다고 되어 있냐면 준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 금지죠. 네.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 금지잖아. 네. 기한 도래 전에 침해 금지입니다. 조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 상속 담보 보존이 할 수 있잖아요. 요 말을 바꿔서 기한 도래 전이라도 처분 상속 담보 보존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54조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1번, 2번. 자, 1번 기한 도래 전에 효력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침해 뭐라고요? 금지고 149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근데 2번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소고표가 있다 없다? 절대 소고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소고표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 특약으로도 소고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해놨네요. 뭐가 없다고요? 절대 소고표가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판서노트에 34페이지 표시해야 돼요. 34페이지에 피시고 이제 내용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나눠서 갚습니다. 3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나눠서 갚아요. 자, 그러면 이 3년이 뭡니까? 기한의 이익이다. 그러면 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정의가 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누가 좋아요? 이 돈을 갚는 사람은 뭡니까? 채무자. 이 사람은 뭡니까? 채권자. 그럼 기한이 이건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 됩니까?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기한이 이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뭡니까? 추정이 됩니다. 예. 소화가 안 되나 보네요. 자, 봅시다. 기한의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 자,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을 빌려 쓰는데 나눠서 이렇게 갚아요. 그러면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누가 좋아? 채무자가 좋죠. 그래서 기한이 이건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53조에 돼 있어요. 이 기량에. 자, 그런데 얘가 뭐가 돼버리면 로또 돼요. 로또 100억 됐다. 로또 100억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눠서 갔습니까? 한 방에 가서 찔러버립니까? 돈도 확 잡아 던져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러면서 맞죠? 확 던져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기한의 이익을 막을 수 있다. 포기할 수는 있어요. 맞나요? 네, 포기할 수 있는데 채무자 포기하는 거야.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구를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없다. 해할 수가 있다 없다.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게 153조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는요 153조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어디에 현관펜을 씁니까? 채무자. 근데 이걸 29회 때 채권자로 냈어요. 채권자. X야. 추정을 본다로 냈어요. 본다. 간주한다. 본다로 냈거든요. X예요. 그래서 기한 이익은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지 채권자도 아니고 본다도 아니다는 거 아셔야 돼. 간주한다는 거 아닙니다. 자, 2항.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로또 됐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굴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돈을 다 갖고 끝내세요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의에 줄 끊으시고 기한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누구한테 이익이 있더라?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기한 이익을 가지는 자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번 동그라미 1번 끝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53조죠. 153조. 그 다음에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이고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기한 이익의 상실인데 이거 388조 내용인데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우리 판서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했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 파산했을 때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기한 이익을 뭡니까? 상실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의 돼 있죠, 의. 기한 이익은 채무자에 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하여 기한에 유예를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인데 다음 페이지 넘기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어디에 현관펜에 씁니까?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뭐라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상세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도 모릅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됐어요? 그러면 밑에 구별 기준에서 맨 끝에 있죠. 3번 구별 기준 있죠. 거기서 맨 끝에 보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식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돼 있죠. 여기 나왔어요. 기한이익 상식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식특약으로 추정한다는데 요걸 뭐를 내냐면 시험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식특약으로 추정한다고 나왔었거든. X였어요. 우리 민법은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식특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례를 몇 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판례 내용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건데,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법률행위 조건이나 설명이다. 옳은 거 되어 있네. 1번은 뭡니까? 기, 해, 무. 그러면 기성조건이면서 정지가 아니고 해제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가야 되죠. 기, 해, 무.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신 기회가 없다. 기, 해, 무.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성조건이면서 뭐로 고쳐야 돼?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고쳐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해조건이면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면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잖아요. 조건 없는 법률이 아니고 무효가 된다라고 고쳐야 되죠. 2번 틀렸죠? 3번 어떻습니까? 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4개 중에 1개 나와도 맞는 지문입니다. 알겠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는 식으로 3번 틀렸고 4번은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을 성취하지 않으면 성취돼야 효력이 소멸하잖아. 성취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네.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비소급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2번에 자, 2번 문제 1번 맞습니까? 네.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가 있다. 맞죠? 2번은 정지조건인데 불성취 불정무 맞네? 불정무 맞네? 3번은요? 조건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조건을 붙이면 무효라고 그랬잖아. 네. 맞죠? 무효이다. 맞죠? 4번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 의사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7조의 사망이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5번은 정지조건이고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 다시 한번 봅시다. 조건이 붙은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가능성하면 있으면 조건은 분리하여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무효가 되지. 뭐 때문에 틀렸다? 분리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게 X예요. 뭐 때문에 틀렸다고? 분리가 안 돼. 아시죠? 그게요.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그럼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자, 좀 쉬었다가 한 문제 더 풀까요? 안 풀고 싶죠? 근데 난 풀고 싶어.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 요거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법률행위 조건 기한입니다. 옳은 것은 20회 기출 문제인데 1번 한번 보세요. 조건 성취 미정한 권리를 처분, 상속, 담보 제공할 수가 있다 했죠. 1번 틀렸고 2번은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잃는 게 아니죠. 종기가 잃는 거 아닙니까? 틀렸고 불정무 되죠? 그러면 요거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로 고쳐야 되죠. 틀렸다는 얘기고 4번 어떻습니까?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 되죠.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 이행기를 정할 때는 그 사실이 불가능이 될 때도 기한이 돌아간 것으로 본다. 이게 앞에 봤던 겁니다. 판례.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은 다 끝났고요. 이제 물권법 들어갈 겁니다. 좀 쉬었다가 물권법 보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